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8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도 끝나고 하셔서 요즘 교양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그 교과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전에 뭐 2010년대 후반 뭐 AI 또 뭐 리터러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교양 수업에서 좀 큰 주제였어요. 뭐 AI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여전히.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또 교양 수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게 세계 시민성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뭐 교양 수업 들었는데 또 혹시나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주제가 또 무슨 얘기인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이게 또 최근에 중요한 화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되지 않을까, 충분히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세계 시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연구소에 잠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또 이거를 중점적으로 또 다루게 되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계 시민성, 뭐 세계화, 세계 시민, 또 세계 시민성, 어, 또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중요한 단어예요. 세계화, 여러분들 뭐 세계화 충분히 이 정도는 알죠? 글로벌리제이션, 네. 세계화, 네. 세계 시민, 한번 세계 시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은 세계화 시대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쟁점을 잘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치나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 사람이다. 세계 시민은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요게 이제 핵심이 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예요. 세계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 교육은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세계 시민 또는 세계 시민성 이렇게 접근하는데 세계 시민성은 뭐 글로벌 시티즌십 이 정도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도 돼요. 자, 글로벌 역량, 글로벌 컴피턴시, 네. 어떤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쟁점 또는 문화들 사이에 놓인 상황의 글로벌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글로벌 역량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최근에 우리가 본 세계 시민성이 우리나라에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 후 그의 소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고 정말 뭐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수준이 이제 정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정도의 이제 문화 수준이 올라갔고 그거에 이제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기생충, 또 뭐 미나리 이런 영화도 주목을 받았고 뭐 케이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중문화보다 좀 더 본질적인 어떤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또 노벨문학상을 또 받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한강이 처음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때 한강의 태도가 어땠어요? 우리는 빨리 한강의 직접 인터뷰를 듣고 싶은데 한강의 직접 인터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 어, 그분한테 이제 언론이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분이 집중되고, 그분이 장흥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분 찾아가서 뭐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가, 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무슨 기자회견이냐.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기자회견이냐, 무슨 잔치냐,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은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인데 뭐, 세계 곳곳이란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 우리나라 전쟁 중 아닌데? 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나? 근데 굳이 그것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승원,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잘 찾아보니까 이 한승원 소설가께서도 그 딸이 생각하는 차원이 넘어섰다,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실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했지만 한강은 그 스케일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미 그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미 영문판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강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 시민성이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의 시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그냥 시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계 시민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였어요? 어, 코로나였죠, 코로나. 그래서 어느 특정 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가 퍼진 것이 그 나라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어떤 뉴스 들을 때 어때요? 뭐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서 어떤 전염병이 뭐 갑자기 유행 중이다. 그럼 여러분들 걱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 같은 걱정이 안 들었죠? 그럼 지금 걱정이 들어요, 사실.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그렇지만 어, 사스나,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보다 이제 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이제, 지구촌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세계에 실존하는 거구나. 지구가 하나의 이제 마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어, 실제 존재하는 것이구나.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것이. 이걸 바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더 피부로 와 닿은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어,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려야겠다고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논문을 보면서예요. 그 교양 수업 수강생의 세계 시민성 변화라는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한테도 요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이 논문 전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논문은 그 세계 시민성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서론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교양 수업 수강생들이 어떤 세계
수강생들에게 인식되는 세계 시민성.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문 요약 초록이라고 하는데요. 논문에서 초록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 시민성을 다루는 교양 과목의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세계 시민교육 관련 교양 과목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양 과목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세계 시민성을 또 세계 시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양 과목에서 이 세계 시민성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개 교양 과목 수강생 128명을 대상으로 윤성혜라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서 지식, 분석적 스킬, 사회적 스킬, 태도, 공감적 실천 의지, 공유적 실천 의지 6가지 측면을 평가했대요. 그래서 뭐 세계 시민성과 성별, 학년, 전공, 수강 과목, 해외 체류 경험, 세계 시민교육 경험, 세계 시민 관련 활동 경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현재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늘 어, 사이에서 이 세계 시민성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교대 교육 과정에서 이게 세계 시민성 교육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대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 가면은 이게 세계 시민성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지도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시민성 변화를 살펴봤더니 수강 전보다는 수강 후에 세계 시민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부문 요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인문사회과학연구라는 이 학회지죠? 이 학회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논문을 실어준 겁니다. 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경제를 허물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더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등학생, 좀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초등학생은 지금 할 것 같고. 근데 우리 대학교 이상은 사실은 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교양 과목에 이런 것들을 지식 좀 이렇게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음. 세계 시민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죠. 특히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 이런 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되는 거죠. 중 하나로 세계 시민성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시민교육이 국제사회의 주요 교육 목표로 떠올랐다. 네. 세계 시민성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전에 이제 우리 홍콩에서 우산 시위가 있었죠? 홍콩에서 우산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도, 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자. 또 그런 때 일부는 뭐야 우리가 뭐 남의 나라까지 또 뭐 간섭을 하냐 거기까지 참견을 하냐 그럴 때 또 일부에서는 야 우리가 1980년 광주 때 사실은 외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 이런 것들은 현 뭐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필수적인 교육이 된 셈이죠.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 시민성을 갖춘 세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특히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많은 이론을 제시했어요.
유네스코는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실현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 따라서 시민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어, 세계 시민성, 글로벌 시티즌십 이란 전 세계와 연결된 연대감을 갖고 그렇죠? 전 세계와 연결된 연대감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다와 윌리엄스는 세계 시민성을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고 기본권을 증진시키며 믿음과 실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시민성 함양이 교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어, 그런 부분에서 본 교과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세계 시민성을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시민교육은 글로벌 의식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다. 세계 시민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세계 시민교육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세계 시민성은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 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렇죠. 음, 이 김정화 또 김지혜 손성일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에서는 뭐 이런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가 또 이루어졌고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협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연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 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다양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연구가 있는 반면에 김경하, 김한희 이런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은 어,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교양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시민성의 변화를 파악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변화 양상은 굳이 뭐또 유의미한 게 또 있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거기에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대학에서의 교양 수업에서 또 세계 시민성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 정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계 시민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또 교재를 제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 뭐 교육이 뭐 아주 긴 내용은 아닌데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리얼타임의 시대를 열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월가의 주식 시황은 곧바로 한국의 주식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정말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의 세상임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빠른 이동수단과 잦은 사람들의 접촉으로 네트워크 그물망을 타고서 전 세계로 전염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태와 존재 방식마저 변화시켰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이제 세계 속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명제 앞에 놓여 있고 세계 시민성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세계 시민성이라는 그런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미. 근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세계화로 시작하여 하나의 세계가 된 세상을 글로벌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 자질이 바로 세계 시민성이라는 거죠.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인 세계 시민성을 기르고자 한다. 이에 여기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가? 세계 시민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세계 시민의 역량은 무엇인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세계 시민 교육을 살펴보겠다. 이런 거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급변을 가져왔다. 더욱이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 또 정보, 물자의 흐름이 아니라 흐름이 많아지고 빨라졌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흐름은 지역이나 국가마다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세계화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글로벌 사회를 가져온 세계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세계화는 지식, 과학과 기술 제품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이끌고 상호문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고 아이디어의 공유와 공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 행동의 가능성을 확대시켜줬다.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 그래서 어떤 선진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좀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거를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대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런 게 긍정적인 면이라면 반면에 세계화는 사회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대요. 사회적 측면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네. 또 양극화 이런 게 또 심해졌죠.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또 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삶은 또 피폐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생기면서 어떤 사회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를 본다면 누가 먼저 그 피해를 바로 보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가 이제 그 피해를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바로. 어, 인종차별도 심해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간에는 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억압 착취하는 것처럼 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을 이제 지배하고 억압도 착취하는 거죠. 그대로 한 개인의 어떤 모습이 또 날아가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착취가 심화되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임금 등을 이용하여 산업 투자를 한 후,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임금이 되게 싸기 때문에 그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용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또 자본을 유출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떤 세계 시민성의 윤리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 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전 지구의 온실 효과, 기후 변화, 환경 파괴, 환경 오염과 천연자원의 고갈, 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네. 어, 일단 제가 한차심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차는 다 이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교시에는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네, 어, 마무리하고 2교시에 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세계 시민성 수업에 이어서 여러분이 주신 숙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민아 학생이 성공한 콘텐츠 분석 주셨어요. 네, 삶을 바꾸는 지혜, 채널명, 네, 어, 가입일이 2024년 6월이고 구독자 수가 92만 8천 명, 100만 명이 좀 안 되네요. 어, 그런데 업로드 유형 콘텐츠 구성은 성우 목소리로 짧은 명언이나 지혜로운 글을 업로드한다. 성공 근거.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는다. 11만 회가 좀 많은 조회수는 좀 아니죠? 그런데 이제 1번 그렇게 써주셨고, 2번, 3번, 4번은 이게 이제 성공 근거가 아니죠? 성공한 이유인 거죠. 성공한 이유. 야, 이거 삶을 바꾸는 지혜라는 그 컨텐츠가 성공한 컨텐츠야. 왜? 무슨 상을 받았어. 조회수가 뭐 500만이 넘어가. 이런 게 성공 근거고, 지금 이민아 학생분이 써주신 거는 2번, 3번, 4번하고, 이 성공한 이유의 1번, 2번 총 5개가 성공한 이유예요. 성공한 이유를 써주신 거예요. 내가 보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써주신 거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밖에 안 써주셨는데, 조회수가 11만 회가 넘는다는 것은 좀 뭐, 그건 어떻게 객관적인 성공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110만 회라면 또 몰라도. 110만 회도 사실 요즘 많지가 않죠. 요즘 뭐, 그래도 조회수를 따지자면 최소 한 3, 400만 회는 나와야, 그 최소, 또 500만 회가 1000만 회는 나와야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또그 부분을 조금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밖에, 성공한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만 좀 많이 써주셨어요. 오히려 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에 가깝다. 이런 게 오히려 성공 근거가 됐으면 될 것 같아요. 조회수 11만에는 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뒤를 잠깐 채널 컨셉 설정 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 이제 프로필 사진도 만들고, 영상도 몇 개, 작게 또 만들어서 또 업로드하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온돌학회라는 그런 학회가 있고, 이민아 학생분이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나 봐요. 그 컨텐츠명, 한옥과 구도의 건강 이야기. 근데 이것만 보자면은 상당히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컨텐츠명, 한옥과 구들, 네, 건강 이야기. 재밌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창작 목적. 네. 그래서 한옥을 알자. 이거죠? 한옥을 알자. 네. 한옥을 알자. 한옥 연구, 또 구들 체험, 이런 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네. 음. 또 채널, 컨텐츠 취지 및 성격, 네. 전통 한옥과 현대 한옥의 멋을 널리 알리기. 또 현대 한옥이라는 개념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전통 한옥이 있고 또 현대 한옥이 있구나. 현대 한옥에서 어떤 구들은 뭐 과거처럼 전통 한옥처럼 뭐 불을 떼서 막 직접적으로 불을 떼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또 다른 이렇게 이제 현대 한옥이 있나 보죠. 구들 놓기와 체험, 쉽게 배우는 한옥 집 짓기,
업로드 횟수는 월 1회 예정이다. 동영상 시간은 5분 내외 예정. 이렇게. 네. 그래서 한옥의 특성과 구두의 것, 세계적인 한옥,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겠다. 네, 합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감상문. 네. 영화 더 리더는 어린 한 소년의 첫사랑인 한 여성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곧 인간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영화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리터러시의 부재가 가지고 온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한나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에서 큰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더라도 이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교육의 부재를 넘어 도덕적 판단과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쓰셨네요. 도덕적 판단과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네. 부족한 문해력으로 인해 한나는 명령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리터러시는 단순한 문자 해석 능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올바른 해석 능력을 포함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정보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한나는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또한 남자 주인공인 미하엘은 한나의 문명을 알게 되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그녀가 과도한 죄를 짊어지게 되는 과정을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는 법대생으로서의 지식은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고 그 역시 올바른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미하엘도 올바른 리터러시를 가지지 못했다. 네.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단순한 사랑 얘기나 비극적인 역사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리터러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터러시란 단순히 읽고 쓰고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깊고 더 넓은 이해와 사고 능력이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리터러시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잘 보셨고 내용도 잘 써주셨네요. 양재호 학생분. 네, 음, 생각을 잘 하시고 그동안 수업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숙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